오늘은 질갱이 차를 채취했어요. 이제 차를 만들려고 하고요. 이거는 옛날부터 약으로 쓰였던 차전자. 질갱이가 씨앗을 맺으면 이거를 씨앗만 받아가지고 예전에 이제 한약재로 쓰였던 거고요. 이거는 이제 섬유질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향도 좋고 맛도 좋은데 이걸 가지고 대장에 좋아요. 그리고 소변 보는 데도 굉장히 용이해서 제가 오늘은 자연 속에 나와서 직접 채취를 해서 질갱이차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선났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유년기 시절에 재밌는 추억거리가 하나 있어요. 알프스 소녀 하이디라는 그 만화가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풀 침대를 만들고 싶어가지고 동생하고 그 큰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그때 공원에 가서 잔디를 뜯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잔디를 뜯어가지고 그 집에 벽장 있잖아요. 옛날에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 다락방에 쪽문에 햇살이 들어온 곳에다 제가 알프스 소녀 하이디처럼 풀침대를 만들겠다고 밤새도록 가서 풀을 뜯어서 그 침대를 만든다고 했던 그 유년기 시절의 그 기억이 나는데 그 기억이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제가 이렇게 자연 속에서 살고 또 자연에 이렇게 풀이라든가 자연의 약재, 약초를 또 채취해갖고 차를 만드는 그게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시절에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는 어렸을 때 이제 삼촌이 약방을 했어요. 약국을 했는데 그곳에서 약방과 같이 했죠. 그래서 양약 알도 이렇게 짓는 모습도 많이 봤고요. 또 삼촌이 탕약을 데리는 거 약방에서 약방에 가면 이렇게 서랍에 무슨 약 들어있잖아요. 그런 거 감초도 꺼내고 백복용도 꺼내고 여러 가지 신의와 약도 막 꺼내고 그런 것들을 많이 봤던 기억이 나요. 그걸 꺼내서 탕약을 다리고 한쪽에서는 이제 한약 냄새가 나고 또 아프신 분들 오면 침을 또 이렇게 놔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20대가 되어서는 또 가을이 되면 약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유 없이 그 약재가 좋아서 늘 샀던 것 같아요. 사서 몸에 이렇게 지녔던 것 같고. 근데 그때는 약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를 몰라서 그냥 벌레가 생기면 그 다음 여름에가 되면 꼭 버렸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저는 전공 자체를 인체에 관련된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피부 미용을 전공을 했고요. 또 자연요법을 전공을 했고 그 다음에 사문화 경영학과를 전공을 해갖고 이 세 가지를 인체와 자연과 그 다음에 차, 그 속에 가장 사람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는 또 사람의 건강. 어떻게 하면 사람이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것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관심이 컸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오행에 대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동양사상, 목화토금수 오행과 절기의 변화, 그 다음에 인체의 오장육부, 그 다음에 경락, 이런 것들도 되게 궁금했고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걸 하면서부터 아마 어렸을 때부터 그런 봤던 서적들이 아마 인체에 관련된 것들, 자연에 관련된 서적들을 띄지 않고 이렇게 봤고요. 저는 좀 약간 책벌이었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책을 없으면 항상 마음에 불안증이 있었고 책을 거의 베고 자랐어요. 그래서 삼촌이 서점을 했는데 그 서점의 서적들을 좀 반틈가량을 장편의 소설들을 좀 많이 보면서 거기서 긴 지구력과 인내력을 좀 배웠던 것 같고요. 또 어머니가 이렇게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런 약초, 상가들에 다니면서 봄이 되면 나물도 채취하면서 이런 약초들이 좋다고 이럴 때는 이런 걸 좀 먹고 또 뭐 치자 같은 것도 많이 이렇게 활용하는 법도 가르쳐 줬고요. 어머니가 소금 같은 것도 이렇게 배탈 나면 또 소금 이용하는 거, 아토피 같은 그런 피부 질환이 일어나면 또 이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집에 그런 음식으로서 몸을 섭생하는 방법들을 좀 많이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역시도 이제 출가를 해서 산사에 살면서 그런 산사의 음식들이 먹으면서 조금 더 안전한 방법. 우리가 먹었을 때 조금 몸에 더 체질별로 이렇게 다르잖아요. 근데 그 체질에 맞는 거. 위장이 약한 사람은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고 또 심장이 약하고 혈관계통이 약하고 순환계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떤 음식들을 먹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고민도 했고
그리고 간에 대해서 뭐 위장에 대해서 뭐 폐라든가 기관지 호흡기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차를 연구하게 된 계기 자체가 선천적으로 심약했던 저의 체질적인 것들, 어렸을 때부터 병약했던 것들을 이제 음식을 먹어도 약을 먹어도 불편했던 부분들을 무엇으로 개선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스님이 되어서 출가 수행을 하면서부터 많은 것들을 좀 사유를 하게 됐죠. 세속에서 사는 삶에서 벗어나서 자연과 가까이 하고 자연 속에서 절기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제가 그 속에서 저를 이렇게 자연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절기에 맞는 음식들이 차가 되었고요. 그 계절에 피고 지는 그 풀들, 꽃들, 약초들이 저의 몸을 살려주는 귀한 약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약초를 만들고 법제하고 연구하면서 외국의 무대도 나가서 중국의 CCTV도 나가서 제가 한국의 계절 약차를 중국의 차의 대국에 가서 자랑을 했었고요. 또 미국에 가서는 유럽의 티들이 다양한 티들이 있고 허브티들이 있지만 그 맨하탄에 가서 한국의 차를 또 알렸고 또 한국의 차를 한국의 그 부천변의 혼다식을 통해서 퍼포먼스를 통해서 아름다운 차 문화를 예술로 순화를 시켜서 많은 분들에게 찬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대한 그런 건강 아카데미를 또 이렇게 유럽 사람들에게도 알렸고요. 그다음에 LA 가서 한의원에 가서도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명상센터에 가서도 강의를 했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또 차와 건강에 대한 주제로 템플스테이, 티 명상, 티스테이를 해서 해독차. 유럽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고기를 많이 먹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에 의해서 많은 병들이 있는데 그걸 용해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의 약차다. 물쑥입니다. 물쑥은 예로부터 묵나물로 많이 썼대요. 어떻게 묵나물로 썼냐면요. 이렇게 해서 이 줄기 있죠. 이 줄기를 데쳐가지고 말려서 묵나물로 이용을 했대요. 그래서 고사리보다 더 맛있다고 옛날 어른들 하셨고요. 저는 이 물쑥을 차로 만들어요. 물쑥차.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꽃차 따듬고 이거는 배를 이용해서 묵나물 만든 거예요. 한백꽃차. 폐기관지 대장 쪽에 좋은 차입니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은 산딸나무 꽃차를 만들겠습니다. 산딸나무 꽃차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쓰셨던 그런 거라고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성스러운 행사를 할 때 산딸나무 꽃을 따다가 많이 이용하고요. 우리 이제 5월 하순부터 6월 중순까지 산딸나무 꽃차가 피어요. 근데 딱 1년에 한 번인데 꽃이 굉장히 예쁘죠. 십자가 모양으로 생겼어요, 꽃이. 예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산딸나무 꽃차고요. 그리고 이 산딸나무 꽃은 예로부터 이제 그 지혈제로 쓰이고 산딸나무는 주로 잎보다는 열매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열매가 굉장히 단맛이 강하거든요. 열매가 강해서 지혈제로 많이 이용되었어요. 밖에서 이제 상처가 나고 급할 때 이 차를 찧어서 이파리 같은 걸 찧어서 이렇게 발라요. 아까 그 질경이 차도 마찬가지죠. 다 어떻게 보면 응급 약재로 쓰였던 식물들이에요. 이 식물들도. 가키 등꽃차를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가키 등꽃차는요, 제가 벌하고 쟁취를 하고 제가 이겨서 갖고 온 거고요. 벌들이 꽃차를 굉장히 이 꽃에서 꿀을 많이 채취하더라고요. 이렇게 먹어보면 생각보다 좀 달아요. 이게 달아, 굉장히 단데 제가 이걸 가지고 왜 만드냐면 꽃차를 가지고 제가 잘 법제를 해서 다른 차와 브랜딩을 해서 마시는 차를 만드는데 이건 항산화제,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차들이고 천연 미네랄이잖아요. 그리고 이 등꽃차는 색깔이 두 가지가 있어요. 흰색하고 보라색이 있고요. 그리고 이 꽃들은 주로 그 콩가의 식물인데 얘들은 그 강가에 주로 많이 피더라고요. 강가에 물기가 많이 필요한 식물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가까운 근처에 강에서 채취를 했습니다. 잘 색깔이 굉장히 만들어 놓으면 예뻐요, 꽃이. 계절의 선물입니다. 이것도 찾아서
차를 브랜딩을 해서 먹이면 아이들도 차를 잘 마실 수가 있어요. 제가 계속 차를 연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맛없는 거 먹기 싫거든요. 그리고 음료 같은 경우 특히나 먹었을 때 목 넘김, 그 다음에 먹고 나서 속이 편안하지 않은 음료는 먹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대중적인 차들은 대부분 덕금이 좀 약해요. 법제 방법들이, 왜냐하면 공장에서 가공을 하기 때문에 그냥 로스팅하죠. 볶음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차들은 직접 하나하나의 그 차의 그런 뭐랄까 차의 특징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그 차에 맞는 차들을 계속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차들의 그런 그 맛과 향기, 효능을 잘 잡아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차는 법제법인 것 같아요. 법제법을 올바로 하지 않았을 때 차가 완성도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이 법제법들을 좀 잘 연구를 해서 만들어내면 맛있는 향과 맛을 찾아서 가족들이 같이 함께 먹으면 우울했던 기분도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자연인 요법으로 이렇게 그 차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워낙 도시 아파트 생활이 건조하잖아요. 건조하기 때문에 이런 식물, 호부 식물 정도는 가까이다 놓고 이렇게 키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의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약차를 만드는 이유는요, 현대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제가 만들고 있고요. 현대인들은 지금 지나친 그런 바쁜 생활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라진 주방이 현대인들의 건강을 굉장히 위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인스턴트 음식, 방부제, 그다음에 천연이 아닌 그런 인공 감미료, 그다음에 색소들, 방부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과다한 당분과 함께 혈관의 염증들이 너무나 많이 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그걸 또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많이 먹습니다. 그걸 통해서 물이 몸 안에 수분이 유지돼야 하거든요. 근데 그 수분 유지가 되지가 않아서 피가 끈적끈적한 그런 피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약들을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신장의 노폐물들도 배출이 잘 안 되고 있고요. 간에도 해독 기능이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이렇게 힐링 약차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82가지의 레시피를 제가 공개를 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콜레스테롤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혈압, 이 모든 질환들은 따뜻한 차, 음료를 통해서 씻어낼 수 있어요. 예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특수한 기능성인 질환들은 의사 선생님과 전문적으로 상담을 하셔갖고 약을 드셔야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음식들이 대부분의 인스턴트이기 때문에 정크 음식, 이걸로 인해서 많은 병들이 지금 유발되고 있고, 우리나라가 세계 신장 투석 1위가 달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지나치게 그런 어떤 과용된 그런 단백질성들이죠. 고단백질, 그 다음에 기름이 쩔어있는 음식들로 인해서 혈관이 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렇게 레시피를 공개를 해서 여러분들께 차를 만드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차를 마시고 난 그런 효과들도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가장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차를 왜 마셔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차를 만들면서 저는 계절의 변화에 의해서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제가 이 책의 첫 번째 이렇게 썼던 문구가 뭐냐면요. 약차는 생명수라는 제가 얘기를 꼭 했는데, 그건 바로 약차는 양생의 선약이고 수명을 연장하는 묘한 수단이니 차를 다려 마시면 오래 산다는 그런 중국의 고서에 나와 있는 끽다 양생기에 나와 있는 내용의 첫 구절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혈액의 90% 이상이 수분입니다. 91%가 수분이고요. 그 나머지가 이제 영양 성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물을 먹지 않고 과연 어떤 영양분들이 몸에서 심장을 통해서 이렇게 이동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영양분이 모두 고단백을 먹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고단백의 이동수단은 바로 수분이고요. 따뜻한 온도입니다. 몸이 차가워진 분들, 굳어있는 혈관들에는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 공급되지 않는 걸로 인해서 우리가 말하는 성인병들에 많이 유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병들게 하는 4가지 요인은 첫 번째, 염증이에요, 염증. 그 염증은 이제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화 반응이라서 그 당분에 의해서 몸이 혈관에 염증이 또 많이 생겨요. 그리고 고단백으로 인해 콜레스테롤이라든가 어떤 인스턴트 음식에 의해서 방부제, 단맛에 의해서 프리레디칼이 그 옛날에는 자유레디칼이라고도 하는데 그 프리레디칼이 우리 몸을 원래 유익균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건데 반대로 그 좋은 균들이 나쁜 균들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오히려 여기 식물의 역습이라는 그런 패러독스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위의 산소로부터 우리 몸이 공격당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들을 약용의 식물들, 예전에 약이 나오기 전에 본연체에 식물로서 몸을 다스렸는데 지금 제가 만드는 작업들은 식물에도 또 강한 독성들이 있고 그냥 말려서 다리면 간에서 해독을 못하고 그 너무나 고농축이 나오기 때문에 또 그것도 해를 미치기 때문에 그걸 그 순화하는 작업을 제가 차로 이렇게 계절별로 따라다니면서 만들면서 누구나 와셔도 누구나가 이렇게 아무 곳에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차로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 차가 한 잔의 차이지만 사실은 우리 삶의 질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우리 삶의 질이 결론에 가서 내가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음료,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이 내 삶의 건강을 만들어내고 내가 가고자 하는 내 목적지까지 삶에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만드는 것, 이 차를 마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고 현대에 오염된 그런 많은 공해로부터 해서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그 사라진 가정의 그런 분위기들을 차 문화로서 함께 화목한 가정의 문화로 같이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톡스라든가 해독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마음정원의 차들을 이용해 주시고요.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체질별 약차. 지금 여기 뒤에 보이시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나는 다양한 약재와 약초들을 가지고 차를 만들어서 체질에 맞게끔 차를 전달해서 드리니 꼭 한번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를 마시면 좋은 5가지의 공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 또 요즘 현대인들이 열병에 많이 시달리죠. 그 열병을 풀어준 게 바로 갈증을 풀어줍니다. 그 다음에 손님과 또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과 정을 통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기생충 있죠. 기생충을 풀어줍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의 인스턴트로 인해 독에 취했는데 그 독을 풀어줍니다. 그래서 이 차에 이렇게 좋은 5가지 공로는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많고요. 또 일단 차 문화를 시작하면 예의를 알게 됩니다. 엄마들과 가족 간에 차를 드시다 보면 굉장히 좋은 문화가 꽃피어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 한잔 마셔봐. 이 차가 여전히 향기롭네. 차를 마시고 좀 어땠어? 일단 기관지가 되게 많이 좋아졌고요. 그리고 아토피도 좀 있었는데 그게 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잠도 잘 자고? 네. 잠을 좀 깊이 자지? 네, 맞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 얼굴 색깔이 많이 좋아졌어. 네.